안녕하세요. 정형외과 서희수 원장입니다. 나이가 들면 이 관절의 노화를 피할 수가 없는데요. 그 중에서도 무릎 퇴행성 관절염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을 주위에서 많이 봅니다. 특히 60대 이상에서는 이 무릎 통증을 참다 결국 인공관절 수술을 받으시는 경우도 꽤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 인공관절 자체가 이물질이기 때문에 세균 감염에 취약합니다. 그래서 염증이 생길 경우에 상당히 또 큰 수술이 될 수 있어서 노심초사하셔야 하는 단점이 있고요. 그리고 인공관절도 수명이 있습니다. 대략 한 10년 정도 수명이 되는데 이 시기가 지나면 교체를 해주는 재수술이 필요해요. 그런데 재수술은 첫 수술에 비해서 대개 결과가 좋지 않아서 기능장애나 이 불편함을 초래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인공관절 수술을 하지 않고도 내 무릎 연골을 평생 건강하게 오래 유지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정상 무릎 관절은 뼈와 뼈가 서로 이렇게 만나는 부위인데요. 서로 부딪히지 않도록 연골이 뼈를 감싸서 충격을 흡수하고 뼈를 보호해 줍니다. 그런데 두께 3mm 정도, 껌딱지 크기밖에 안 되죠. 이 두께 3mm 정도 불과한 연골은 나이가 들면서 점점 닳아지고 없어지는데 스스로는 재생이 되질 않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연골이 모두 닳아져서 이 무릎 뼈와 뼈끼리 부딪히는 퇴행성 관절염이 발생합니다. 이 연골이 닳아서 뼈끼리 부딪히면 아주 극심한 통증이 나타나겠죠. 그래서 오래 걷거나 계단을 내려가는 일이 상당히 어려워지고요. 이 관절염이 더 악화되면 무릎에 작은 뼈들이 오돌투돌하게 자라납니다. 그래서 무릎을 구부리거나 펼 때 우두둑 걸리는 소리가 나기도 하고요. 무릎이 완전히 펴지거나 구부려지는 동작이 힘들어지기도 합니다. 무릎 퇴행성 관절염의 진단은 엑스레이나 초음파, MRI 검사로 뼈와 뼈 사이에 연골이 차지하는 그 간격을 봐서 이 간격이 좁아졌으면 관절염으로 진단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검사에서는 뼈끼리 부딪혀 있는데 맞닿아 있는데 별로 통증이 없다, 아프지 않다라고 하시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이 뜻은 무릎 퇴행성 관절염이 진행 중이어도 별다른 통증을 못 느끼시는 이 숨은 환자가 많다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통증이 심하지 않더라도 조금의 불편함이나 이상이 있으시다면 정확한 진단을 통해서 조기에 치료하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무릎 퇴행성 관절염의 가장 큰 원인은 노화인데요. 이 연골의 노화를 거스를 방법은 없지만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체중을 줄이는 것입니다. 이 체중이 더 나갈수록 무릎에 가해지는 부담이 커져서 연골이 빨리 닳게 되거든요. 저희가 환자분들께 꼭 말씀드려요. 어떤 시술이나 수술을 할 때 아무리 좋은 치료를 해드려도 체중 위에서 찍어 누르면 방법이 없습니다 말씀드리거든요. 반드시 적절한 식이요법과 운동을 통해서 체중 조절을 하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두 번째 방법은 허벅지 근육을 키우는 것입니다. 이 나이가 들면은 활동력도 떨어지고 또 덜 걷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 자연스럽게 허벅지 근육이 빠지게 되는데요. 이 허벅지 근육은 무릎 관절에 가해지는 체중이나 충격을 흡수해서 연골을 보호해 줄 뿐만 아니라 이 근육에서 분비되는 이 호르몬인 마이오카인은 바로 연골 세포가 노화되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허벅지 근육량이 나이가 드시면서 감소하면 이 마이오카인 분비가 줄어들게 되고 결과적으로 연골의 노화가 촉진되어서 관절염이 더 쉽게 빨리 오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나 이 허벅지 근육이 빠지게 되면은 활동량이 더 감소해서 뼈의 자극도 줄어들게 되거든요. 그래서 골다공증이나 노인성 골절이 쉽게 발생할 수 있어요. 결과적으로 중장년 건강을 위해서는 허벅지 근육을 키우는 것이 아주 중요하겠습니다. 평소에 이 쉽게 할 수 있는 허벅지의 근력 강화 운동법으로는 하지 직거상 운동, 우리말로 다리 뻗어 올리기 방법이 있는데요. 제가 한번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아주 쉽습니다. 꼭 따라해 보세요. 이 방법은 앉아서 이 무릎을 구부린 상태에서 발끝을 위로 당기면서 무릎을 쭉 펴세요. 이렇게 편 채로 발끝을 내 쪽으로 당기셔야 합니다. 이렇게 10초 유지하시고 다시 무릎을 내리고 이후 다시 올리셔서 10초 유지하시고 내리시고 이것을 천천히 반복하는 것입니다. 한 번에 15회씩 하루 5세트 정도를 6개월 정도 해보시면 이 허벅지 근육량이 아주 달라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스스로 할 수 있는 관절염 예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병원에 오시는 분들은 관절염이 어느 정도 진행된 상태이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것 말고 의학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절염이 정말 말기까지 진행된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인공관절 수술을 고려를 해야 되겠지만 다행히 초기나 중기의 관절염에서는 의학적인 방법을 통해서 연골을 재생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손상되거나 닳아진 연골을 의학적으로 재생하는 방법을 통틀어서 연골 재생술이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연골 재생술로는 골수 자극술을 들 수 있는데요. 이 골수 자극술은 연골이 닳아져 이 맨뼈가 드러난 부위에 1mm 크기의 작은 구멍을 여러 개 뚫어서 골수가 흘러나오도록 하는 시술입니다. 이 골수 내에는 조직을 치유하는 성분들이 아주 많이 함유되어 있어요. 따라서 시술 후에는 수개월에 걸쳐서 골수가 흘러나오게 되는데요. 이 골수 내 조직 치유 성분들이 연골을 수개월에 걸쳐서 재생을 시키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한번 시술 방법에 대해서 또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신 마취가 아니라 부분 마취를 시행을 하고요. 이후에 정밀 초음파나 미세침 내시경으로 손상된 연골 부위를 먼저 확인을 합니다. 기존의 관절 내시경은 내시경 두께가 한 손가락 정도 크게 돼요. 그래서 1cm 정도 되기 때문에 절개가 여러 개 필요하지만 미세침 내시경은 1mm 정도의 주사바늘 크기에 불과하므로 따로 절개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후 연골 손상 부위에 1mm 크기의 미세한 구멍을 여러 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골수가 흘러나오는 것을 관찰을 하게 되고요. 이 골수가 수개월 동안 흘러나오면서 골수에 포함된 여러 성분들이 손상된 연골세포로 분화하게 됩니다. 이 골수 자극술을 시행한 다음에 6개월이 지나서 이 무릎 관절을 미세침 내시경으로 확인을 해보면 연골이 이 손상된 부위를 잘 덮고 재생된 것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전신 마취가 아니라 부분 마취이기 때문에 연세가 있으신 분들도 좀 안전하게 받으실 수 있고요. 시술 시간이 총 30분 정도여서 시술 후에 당일 퇴원이 가능하고 바로 일상생활을 할 수 있는 특징이 있겠습니다. 이런 골수 자극술 등의 연골 재생술을 받으신 다음에 허벅지 근육 강화 운동을 꾸준히 하시고 식이 조절을 통해서 적절한 체중을 유지하신다면 100세 시대에 맞추어서 내 무릎을 건강하게 오래 유지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무릎 퇴행성 관절염의 어떤 예방이나 치료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요. 환자분들께서 무릎이 많이 아프실 때는 인공관절 같은 좀 큰 수술을 그냥 한 번에 받고 좀 편해지면 어떨까요? 라고 의학적 자문을 많이 구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환자분들께 꼭 말씀을 드립니다. 세상에 아무리 좋은 인공관절도 내 무릎보다는 못합니다. 왜? 치아도 아무리 좋은 틀니가 있어도 내 치아로 고기를 씹는 것보다는 못하잖아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인공관절 같은 큰 수술은 나중으로 좀 미루시는 게 좋고요. 최대한 내 무릎을 잘 관리하셔서 건강한 내 무릎으로 평생 좀 지내시기를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정형외과 서희수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